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모텔을 찾아갈 일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평생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안녕하세요. 현지 시간의 이현지입니다. 외국에는 모텔이라는 개념이 제가 있던 유럽에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 벨기에 사람인데 처음 놀러 가는데 그냥 우리 집으로 와. 심지어 어머님이 같이 계셨는데 그냥 그런 문화가 너무 당연해가지고, 그리고 또 독립을 또 빨리 하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딱히 그렇게 대실의 필요성을 문화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분류하는 기준을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중위생관리법하고 관광진흥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공중위생관리법 아래에 들어가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숙박업, 두 번째는 이제 생활 숙박업, 세 번째는 이제 객실수 제한 숙박업, 이렇게 있을 거예요. 모텔 같은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아래 일반 숙박업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관광진흥법 아래에 있는 숙박업체들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이제 같이 한몫을 해야 되는 관광호텔, 그 다음에 뭐 호스텔, 한국 전통 호텔업, 되게 여러 가지들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디자인에 따라서 나눈다 그랬을 때에는 부티크 호텔, 아트 호텔, 갤러리처럼 꾸미고 막 예술 작품을 좀 이렇게 컨셉으로 한 호텔들도 있고, 디즈니랜드나 뭐 에버랜드 가면 뭐 캐릭터 같이 막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것들 컨셉 호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운영 주체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하얏트, 포시즌스 이런 브랜드 호텔이 있을 수 있고, 그 호텔의 이름만 빌려주고 사실상 운영은 그냥 독립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호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독자적인 이름을 붙여서 운영하는 경우 독립호텔,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기준들은 마케팅이나 아니면 운영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 분류하는 기준들이 또 따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기준은 그렇게 또 나눠져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모텔은 이제 안에 식당이나 식음 매장이 이렇게 구비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성급을 나눌 때에 4성급 이상부터는 조식 뷔페 정도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5성 호텔은 파인다이닝을 포함한 고급 레스토랑이 무조건 1개 이상 있어야 되고, 룸서비스도 24시간 동안 제공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5성급들이 다 따라야 되는 것들이고요. 법적인 기준은 나라마다 또 다 다르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리조트는 그 내부에서 모든 걸 다 향유할 수 있도록 부대 시설이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에 반해서 그냥 도심에 있는 럭셔리 호텔을 가셔도 굉장히 그런 부대 시설들이 제한적으로 제공이 된다거나 제한적으로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리조트와 호텔의 조금 다른 점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근데 친구가 가본 곳을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딘가 하면 사우디에 알룰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하비타스라는 브랜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비타스라는 브랜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브랜드예요. 모듈러 건축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거기에 있는 그 호텔 그 퍼실리티가 움직여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연 환경에 어우러지는, 그래서 그거는 완전 사막 한가운데 협곡 있고 막 이런 곳에 지어진 데고, 또 제가 정말 또 가보고 싶은 데가 스웨덴에 두 군데 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스 호텔, 하나는 트리 호텔이에요. 아이스 호텔은 되게 재미있는 게 콜드룸이 있고 웜룸이 있대요. 네, 웜룸은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하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고, 진짜 얼음으로 만들어진 아이스룸들이 있는데, 그 아이스 호텔은 1년에 한 번씩 새로 짓는데요. 그 이유가 봄이 되면 다 녹아버린대요. 그래서 그게 지을 때마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대요. 규모도 다르고. 그래서 그 스웨덴에 있는 아이스 호텔 너무 가보고 싶고, 또 스웨덴에 또 트리 호텔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한 9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 있대요. 근데 진짜 나무 위에 지어진 거예요. 단순히 나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객실의 컨셉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UFO처럼 생긴 객실도 있고, 새 둥지처럼 보이는 그런 객실도 있고, 다 디자인한 사람도 다르고 만들어진 시기도 다르고,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이 객실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언제 만들어졌고 이게 다 객실마다 설명이 돼 있어서, 아, 내가 아티스트들이 만든 작품 속에서 잘 것 같은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부르는 법적인 그런 명칭은 따로 없어요. 아마 관광호텔이나 뭐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나라마다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정말 특이한, 저도 정말 가보고 싶은 호텔들이 정말 많죠. 오늘은 숙박업 카테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현지 시간은 2시 50분입니다.